안녕하세요. 집 나간 호기심까지 찾아드리는 토마카세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떠다니는 로봇 영상들 보셨나요?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일상에 함께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PC와 스마트폰도 처음엔 미지의 세계였던 적이 있었죠. 근데 대중화가 되면서 비전문가인 우리도 구매를 할 때 기술적인 스펙과 기능을 논하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직 호기심의 대상에 불과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중화를 대비해 상식 수준을 좀 높여보자고요. 로봇주 투자에 있어 종목을 고르는 안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현재 상용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대표적인 모델들을 빠르게 살펴보죠. 첫 번째, 테슬라 옵티머스. 아무래도 네임드라 신뢰가 가죠. 테슬라의 전기차처럼 준수한 성능 대비 대중적인 가격을 제시할 거라 기대가 되는 모델입니다. 두 번째, 피규어 AI의 피규어 03. 스타트업이지만 무섭게 치고 올라와서 촉각 센서 등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이거 백플립하는 거 보셨나요? 움직임 면에서 가장 정교하고 높은 토크를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비용도 그만큼 살벌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니트리의 지원. 중국산인 만큼 일부 성능은 제한적이지만 가성비로 승부하는 모델이고 이미 상용화 생산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자, 폰 고를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먼저 기본적으로 따져볼게. 사이즈와 무게가 있겠죠. 제일 큰 로봇인 옵티머스가 173cm에 57kg 정도 나갑니다. 약간 작은 성인 남자 수준이죠. 얘는 날씬한 편인 게 아틀라스는 키는 150인데 반해 몸무게는 80kg가 넘습니다. 반면에 제일 작은 유니트리 지원은 키 130에 몸무게 35kg 정도 나가는 아담한 초딩 정도 사이즈입니다. 작으면 아무래도 거부감은 덜 들 것 같은데 힘은 별로 못 쓰겠죠? 두 번째로 내구성을 따져볼 수 있겠는데요. 아틀라스가 그냥 무거운 것 같아도 티타늄 메쉬 구조로 척추 지지 프레임을 구성해서 높은 하중 용량과 강성에 비해서는 가벼운 편이라고 하고요.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변기 수준의 업계 최고 토크 밀도와 고성능의 내열 설계로 내구성 면에선 제일 좋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피규어 03은 가정용을 타겟으로 한 만큼 부드러운 소재의 커버와 여러 겹의 폼 쿠션을 써서 안전 제의를 지향하지만 애초에 낮은 충격 강도 설계 때문에 고강도 작업에는 부적합해 보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겠지만 4가지 모델 모두 8년 정도의 수명을 예상한다고 하네요. 자, 배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용량이 제일 큰 아틀라스가 3.7kWh 정도 되는데 그래봤자 대략 소형 전기차의 5% 수준 정도고요. 아틀라스의 높은 성능 때문에 지금 수준으로는 1시간 정도밖에 유지를 못한답니다. 옵티머스와 피규어 03은 2.3kWh 정도로 상대적으로 적은 용량이지만 그만큼 저성능이기 때문에 업체 주장에 따르면 사용시간은 5시간에서 8시간까지 가능하다고 하고요. 폰과는 달리 로봇 기술의 큰 축인 기계적인 부분도 따져봐야겠는데요. 로봇 움직임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액추에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관절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동력장치인데 기본적으로 전기 모터와 감속기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선풍기 같은 데 들어가는 모터에 로봇 팔을 달아버리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으니까 이런 빠른 회전력을 느리게 만드는 대신 이걸 더 높은 토크로 전환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힘과 속도를 만들어주는 게 감속기입니다. 느리게 만드는 게 뭐가 어렵냐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액추에이터의 핵심이 되는 부품이고요. 핵심인 만큼 로봇마다 쓰이는 액추에이터 기술과 지향하는 바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피규어 03은 추정컨대 부위마다 하모닉 드라이브와 사이클로이달 드라이브 방식을 적절히 섞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교하고 높은 정밀도가 필요한 손목, 발목 등에는 하모닉 드라이브를 적용하고 어깨나 골반 같은 높은 토크가 필요한 부위에는 사이클로이달 드라이브를 적용하는 식으로 하는 거죠. 다른 로봇들은 더 살펴보면 유성 롤러 스크류라는 감속기를 적용한 옵티머스의 경우 높은 하중을 견디고 전원 차단 후에도 자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특징이 있고요. 아틀라스 경우엔 특이하게 감속기를 쓰지 않고 극도로 강력한 저속 모터를 써서 괴물 같은 미친 스펙의 토크 밀도를 구현해냈습니다. 여기서 토크 밀도라는 건 쉽게 말하면 비틀거나 회전하는 힘을 의미하는데 그게 무게 대비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고요. 단위는 좀 생소하지만 뉴턴미터 퍼 킬로그램을 씁니다. 아틀라스가 220 수준인데 일반적으로 팔씨름 선수가 팔을 넘기는 힘이 40 정도입니다. 무려 5배가 넘죠. 인간이 비빌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기술 중 가장 까다로운 부위 바로 손인데요. 로봇한테는 그리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피규어 03의 손은 3g의 미세 압력까지 감지하는 촉각 센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깨지기 쉬운 물체도 섬세하게 다루는 쪽에 경쟁력이 있고요. 옵티머스의 손은 관절이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가장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지 나타내는 지표가 DOF인데 옵티머스는 이 수치가 27인 인간에 가장 근접한 20일을 달성했습니다. 아틀라스는 작업에 따라 그리퍼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범용성보다는 좀 더 특화된 작업 수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센서 시스템도 중요한 스펙 중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 옵티머스는 카메라 기반의 비전에 집중해 라이다 없이 컴퓨터 비전만으로 환경을 인식하는 반면에 아틀라스와 지원은 라이다와 깊이 카메라를 둘 다 사용해 더 정밀한 3D 환경 매핑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일단 아틀라스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가용이라고 치고 논외로 하면 옵티머스가 하나로 3천만 원 정도의 판매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니트리의 지원은 기본형이 이보다 약간 저렴한 수준, 그리고 피규어 03은 이보다 3-4배 비싼 수준입니다. 다행히 피규어 AI는 미래의 대량 생산을 고려하면 옵티머스 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로봇 살지 정하셨습니까? 이제 곧 다가올 고민을 미리 해보시고 안목을 키워보시길 바랍니다.